안녕하세요. 계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협조를 해주세요. 나중에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안은 뭐라고 데려온 건데 지금 밥 안에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들어가는데 아빠는 안 들어가니. 사람도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취방 퇴실까지 남은 기간은 단 19일. 그냥 빨리 계약해서 쓸데없는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전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갑자기 이상한 잔소리를 하는 아빠. 그냥 텍스트를 보고 따라 읽으신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장난을 치시는 걸 보니 아직까진 부모님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정모치님, 계약할 집은 구하시고 서울로 떠나시는 건가요? 아, 당연히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준 집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집입니다. 그렇게 더럽다고 욕해놓고 왜 이 집이냐고요? 이젠 다 귀찮습니다. 대충 계약하고 그냥 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에 1년 동안 살게 된다면 다시는 제 삶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복층로만 같은 사치스러운 꿈을 이루겠다는 이유로 이번처럼 복비나 이사비를 낭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계약할 집을 정하고 와도 오늘도 조용히 출발하진 못했는데요. 분명히 오늘 같은 상황에서 잔소리를 덜 먹기 위해 부모님께 지금 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 돈은 부담해서 이사 가겠다고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뒀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 갈 때가 되니까 아니 20대 때는 작은 방에서 불 켜는 것도 참을 줄 알면서 고생하고 사는 거지 벌써부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냐? 전에 살던 집이 깨끗하고 좋던데 그냥 살던 데 살아라. 라는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쯤 되니까 그 집에서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고른 집이 이 집이라는 걸 부모님의 두 눈으로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반응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오늘 볼 집은 집의 구조 정도만 보고 벽지나 이런 컨디션은 너무 눈여겨보지 말아라, 다 리모델링 해준다고 했다 라고 밑밥을 깔아두긴 했습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데려온 건데 지금 밥 안에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들어가는데 아빠는 안 들어가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일단 아빠는 차를 대고 와야 해서 공인중개사분을 만나 엄마랑 계약할 집에 먼저 들어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따님분이 계약하신다는 복층 오피스텔입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 치고는 별 반응이 없으신데? 아닌가? 계약하시면 집주인분께 말씀해서 됐다. 네, 일단 방부터 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10평이 넘고 창도 정말 크고요. 여기 벽지부터 에어컨까지 해서 싹 다. 혜영아, 지금 장난하니? 이따 내려가서 얘기 좀 하자. 아니 엄마,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 새로 해주신다 그랬다니까요. 아빠는 좀 뒤늦게 도착했는데 복도만 보고서 기겁하고 집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데 알아본다고 뭐라고 그러지? 나영아, 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로 해당 집 계약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나영아? 아무래도 저야. 집은 봐야죠 그래도. 니네는 들어가는데 아빠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겉에 아빠 그래서 있잖아. 혹시나 좋은 집인데 그래서 아빠가 쭉 돌아봤어. 옆에 복도 이런 거를 네. 아예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 네, 안 좋다고 했잖아요. 구축이라고. 그만 있어 나이가. 네. 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아빠는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니네 엄마하고 내가 들어가는 거 이해는 하지만. 와. 이대로 부모님을 용인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일단 까치산까지 왔는데요. 조금이라도 가깝고 넓은 곳에 살려고 시작한 이사였는데 자취방의 거리가 점점 회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살던 데 살걸. 하지만 갑자기 수직상승한 집 컨디션에 당황한 정모치.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저 회사와의 거리가 15분 정도 멀어졌을 뿐인데 갑자기 집이 궁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컨디션 대비 월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투룸이라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가구를 채워넣어야 할까 상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상상만으로 끝냈습니다. 네, 뭐 방은 좋죠. 근데 붙박이장도 없고 세탁기도 없어서 무슨 가전제품을 싹 다 사와야 되고요. 그리고 70억도 사실 싼 금액은 아니죠. 뭐 관리비랑 이것저것 하면 대충 한 달에 100만 원은 내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좀 더 행복하려고 시작한 제 자취 생활이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지옥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잖아 다시.
그래서 일단 본진으로 돌아가 좀 더 의논해보기로 했는데요. 아니 그냥 쓸데없이 고생하지 말고 용인 돌아와서 일단 살라니까. 아빠는 자취방 구하는 거에 비협조적이어서 일단 방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었나? 하지만 저와 엄마는 서울에서 운전하면 무조건 사고가 날 실력이기 때문에 그냥 제 오피스텔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 밑에 있는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말에 약속도 없이 찾아온 거라 오늘 볼 수 있는 매물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매물이었습니다. 여긴 뭐 복도도 깨끗하고 빛도 잘 들고 크게 나쁜 점은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공간이 너무 좁아서 복도에서 이런 자세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와, 뭐죠? 매일 고층 오피스텔에 가려져 햇빛조차 받지 못하는 꽉 막혀버린 썩은 뷰에 살다가 맑은 하늘에 통양창을 봐서 그런가 방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뻥 뚫린 뷰의 양창으로 영등포의 수많은 빌라들을 내려다보니까 마치 영등포 빌라촌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작아도 너무 작아 최근 우악굿 VRZ 유튜브에서 봤던 한 협소주택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봤던 방 중에 이게 가장 나은 것 같다. 정 계약한 매물이 없다면 이 집으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다 할 수확도 없이 부모님을 용인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온 월요일부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취방을 찾기 위해 부동산 투어를 다녔지만 인터넷에서 보고 연락을 보낸 매물들은 하나같이 모두 나갔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고 그나마 보여준 매물들은 집 위치나 컨디션에 비해 월세가 너무 비싸거나 입주 날짜가 맞질 않아 후보로도 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찾아온 주말. 오늘도 뭐 대충 매트리스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보다 하루를 마무리할 듯한데 하지만 없던 매물이 주말이 됐다고 늘어날 리 없다. 어머야? 그냥 설정을 잘못한 거였다. 다 포기한 건지 당근마켓을 쳐보는 정모치. 아니 근데 당근마켓도 사이사이에 부동산 매물이 껴있더라고요. 뭐야? 2달 내내 집 검색만 했지만 이렇게 합리적인 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채가기 전에 빨리 메시지를 보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일요일날 집 구경이 가능할까요? 연락이 안 왔네요. 이미 팔린 건 아니겠죠? 한 번 더 보내보겠습니다. 혹시 집 나갔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나갔는데 일요일날 일정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럼 호수만 알 수 있을까요? 등기부등본 떼보고 괜찮으면 계약금 바로 걸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6시에 3분이 오시거든요. 오늘 그 시간에는 어려우시죠? 3분이나? 네, 오늘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6시 되기 전에 등기부등본만 괜찮으면 계약금 거래도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해외 발령이라서 가구도 구매하실 분을 우선으로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어서요. 가구 구매 조건까지 괜찮으신 거예요? 저도 다 싸게 넘기고 가긴 할 겁니다. 가구를 사라고? 집은 내 스타일대로 꾸미고 싶은데 모르겠다. 싸게 판다는데 사지 뭐. 네네, 가구 구매 종목까지 괜찮습니다. 혹시 그럼 다 해서 20 어떠세요? 그렇게는 어렵고 저도 계산을 빨리 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리해보니 가구랑 가전에서 90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크림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 당근마켓 계산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안 되겠습니다. 순당시간 2,000시간, 당근마켓의 지방묘기자, 개구소, 1타 강사 정모치님이 당근마켓 물건 구매 가격 책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당근마켓에서 자기가 이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80% 감가입니다. 이딴 계산이 어딨냐고요? 원룸촌에서 당근마켓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대충 35만원쯤 됐는데 이 가격도 제 기준 적정가는 아니고요. 왜냐면 이 냉장고랑 밥솥은 당마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밥솥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 냉장고는 나눔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일단 빵원 치고 한 다음에 다시 80% 감가하면 대충 25만원 뜨죠. 근데 이분 빨리 팔고 싶으셨다면 좋은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비싸게 팔고 싶었다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해외 발령인데요. 당근마켓의 급처분, 어디 멀리 간다 이런 말을 쓰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처분을 하지 못하면 그냥 물건들이 그냥 빵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처분해야 되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못하면 그냥 본인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물건은 결국 뭐 25만 원이고 45가 아니라 싹 다 나눔을 해야 된다가 옳게 된 계산법이지만 저도 급한 처지인 건 마찬가지니 좀 양심가로 불러보았습니다. 네, 이런 악질 계산법을 들이미니까 알아서 파시겠다고 일단 직구경부터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죠. 위치를 살펴보니까 1호선 라인이고 역까지 15분 정도 거리긴 하지만 뭐 지금 집도 걸어서는 한 10분 걸리거든요. 딱 뭐 5분 정도 더 걷고 아름다운 뷰와 넓은 방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와, 엘리베이터도 무슨 황금 엘리베이터고요. 네. 뭐 보자마자 벽이 좀 깨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복도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호수를 전달을 못 받았는데 연락이 아까 전부터 안 돼가지고 일단 채팅 올 때까지 여기 앞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야, 보니까 20층은 밤뷰도 죽이네요. 여기가 진짜 제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사진 그대로 너무 좋았고 얘기도 잘 나눠서 당근 강매도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당근으로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근처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따가 계약하려고 갑니다. 야근할 줄 알아서 계약 시간을 8시 반으로 잡아놨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일찍 끝나서 화장도 한번 고치고 어디 올려놔야 돼? 카메라를. 지금 계약 전부터 약간 쎄한 게 있어요. 그 집주인분이 못 나오시고 집주인분의 아내분이랑 따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위임장을 갖고 오실 수는 없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공인중개사분이 다 정확히 모르겠지. 집주인분이 그분은 아프셔서 일을 하지 않으시고 따님분이랑 어머님은 거기서 나오는 새로 살고 계신다고 이런 소리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 믿으라고 자기는 이 집만 있었다고. 은근 또 거절을 못하나 봐요. 난 거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 호구인가? 모르겠어. 블러셔도 좀 할까? 이제 다 늙어 빠진 애가 볼에다가 이게 핑크빛 올리면은 오히려 거기서 이상함을 느껴가지고 더 무서워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이거를 엄청 진하게 발라놓을 거예요. 그리고 닦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아주 이렇게 진하게 올려야지. 오일도 화장 이렇게 해야겠다. 어때? 또 몹쓸 상황극을 시작하려는 정모치.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하러 온 사람인데요. 그쪽이 이제 집주인 따님분? 너무 싹바가지가 없는 것 같은데. 집주인 따님분이라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다시 차가운 컨셉 말고 예의 바른 컨셉으로 갑시다.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단 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계약하러 왔습니다. 네, 입주 날짜는 부동산에서 협상을 해본 데이터가 없어 상황극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차갑게 다시. 네, 계약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못하겠어. 아니야, 나야.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너 곁에 있을 순 없어. 지금부터는 나 혼자 스스로 해결을 나가는 거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계약할 집 앞에 있는 부동산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만 지나면 이제 집을 찾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겠죠? 계약을 위해 모인 4사람. 그 와중에 건물주 따님분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원래 이 시간에 약속이 있는데 계약한다고 하셔서 파토 내고 온 거예요. 빨리빨리 하시죠. 네. 네, 일단 오늘 가계약금은 300에. 뭐야 이 당당함은? 아직 위임장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그냥 300을 불러버린다고? 바로 100으로 깎아버려야겠다. 혹시 50은 어려울까요? 안 되죠. 그럼 100은 300만 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미친 척하고 50 부르면 100까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 뭐 싫다는데 어떡해. 아, 네, 300 걸겠습니다. 아, 근데 금액이 좀 금액인지라 특약으로 위임장 내용 좀 넣고 싶은데 그 본계약 때도 위임장을 못 가지고 오시는 걸까요? 네네 안 돼요. 지금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니까. 저 이 집만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3천만 원이면 와, 재우선된제 모시기 특약도 안 저식이 돼, 살라살라. 위임장도 못 가져와. 여긴 도대체 해주는 게 뭐야? 그리고 본계약 때도 위임장을 못 갖고 오면 문제 생기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하실래요? 네? 위임장 안 되시면 통화로도 계약상 위임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통화도 아니 어려우신 아까 건지. 말했잖아요. 아프시다니까. 전화도 못 받으세요. 못 알아들어. 아무튼 저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약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안 할 거면 나 그냥 가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도 위임장 따로 없이 따님이랑 계약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잔말 말고 위임장 없이 거래하라는 얘기지? 아니 무슨 이런 개혁지 협박거리가 다 있어? 기 존나 빨린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 혹시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아버지가 치매세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지? 설마 내 편을 들어주려고? 근데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네! 아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려드릴 이유는 없죠? 치매가 맞으시면 고지해드려야 해요. 아니 왜? 성견후견 제도라에서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실 때 따님께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후견인이 아니면 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성견 후견 뭐? 쟤는 그걸 어떻게 알았대? 잠깐! 여기서 성견후견 제도란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분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줄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즉 해당 제도에 따르면 치매 노인이 제정신이 아닐 때 진행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난 일 아니냐, 난 그런 계약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라고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위임장을 받으신다 해도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위임장을 받았으니까 무효다라고 하시면 문제가 돼서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2년 2년설인가 봐. 나한테 핸드폰이 뜬 거예요. 하러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는데 하고는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지.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이 양반이 저기 잘못 눌렸나 봐. 이제 전화 쓰지도 못하세요 이제. 2년 전에는 그랬어. 그 눌리기라도 하더라고. 아 그때는 이제 가족들 단축번호로다가 이게 엄마고 1번이 엄마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눌러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외의 거는 안 되고. 근데 그러다가 요즘은 작년부터 더 안 되세요. 작년부터 아예 전화도 안 쓰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이제 아예 없어지긴 없어지진 않았죠. 없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전화를 안 쓰시죠. 그렇지. 한 번 나한테 실수해갖고 눌린 적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려다가 잘못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눌렸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협정을 내주세요?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은 뭐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는 어쨌든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냐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아버님이 여기가 그 하니까 따님이 대리인으로 들어가요. 대리인인데 아버지 의사 없이 얘가 따님이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택도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여기가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님이 책임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택도를 걸어서 나 이런 계약한 적 없고 이렇다 나 이거 모른다 이러면 첫째는 임의적으로 해도 따님한테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피해 없이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한껏 기대하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람 잡아먹을 것 같이 굴다가 들키니까 딴소리나 하고. 이 사태는 다른 편으로 분류해 하나 더 뽑아먹으려는 속셈인 것일까? 완결짓는다면서 또 거지같은 결말로 끝내버린 정모치. 어쨌든 계약기간 만료 전에 성공적으로 집을 구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대출물이 복층을 구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아주 꼴좋다. 그런데
이 집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 근데 그걸 알고서도 보는 거라고. 정모치 너 미쳤어? 다음 이야기 정모치 이사다.